한 주간 있었던 부동산 뉴스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해진 시장, 대책에도 서울 전세 매매 불장이다. 그래서 이번에 88 대책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88 대책에 대한 시장의 평가는 조금 안 좋습니다. 이게 예전에 110 대책이라고 1월 10일에 대책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죠? 그리고 3월 달에 서울시에서 또 발표한 것도 있고 5월인가에도 뭐 하나 나왔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에 영향을 못 줘서 그렇습니다. 아마 이 88 대책도 뭐 크게 영향을 주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어쨌든 중론인데 내용을 보면요. 시장이 이거를 반응을 별로 안 합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원래 보통 대책이라는 게 좀 나오면 이게 좀 충격을 주고 막 강력하면은 시장이 갑자기 좀 잠잠해집니다. 잠잠해져가지고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느낌까지는 없다. 그럼 오히려 어떤 느낌이냐면은 이 대책 때문은 아니고요. 지금 단기간에 너무 올랐어요. 단기간에 지금 특히 한 6, 7, 8월 해가지고 쫙 올라가 버리다 보니까 이거는 좀 너무 비싼 거 아닌가? 라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대책이랑은 상관없이 가격 때문에 오는 약간의 주춤주춤 하는 거. 그리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요. 너무 더워가지고 뭐 임장이고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지금 날씨에 부동산에 가가지고 저 집 좀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은 집을 보여주는 사람도 짜증이 나고 보는 사람도 한 집 한 2억에 보면은 지금 거의 뭐 열사병 걸릴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거래 자체를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고 막 한 9월, 10월 정도 되면은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또 다시 사야 되나 뭐 팔아야 되나 하면서 그때 좀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7월 달이 날씨가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상하리만큼 거래량이 좀 많이 찍혔다. 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대책의 영향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88 대책 후속 방안이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서울시에서 한번 발표를 한 겁니다. 저번에 발표를 했었고 이것도 저희가 채널에서 다뤘지만은 이제 용적률 좀 높여주고 공공임대를 좀 줄이겠다 해서 한마디로 사업성을 높게 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지금은 용적률을 높이는데 기부 채납 같은 걸 많이 받아요. 그리고 공공임대를 막 계속 막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 공공임대가 왜 이 조합원들이 싫어하냐면 뭐 임대랑 같이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를 싫어하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이 공공임대라는 게 서울시가 그냥 이게 삥 뜯어가는 겁니다. 이거 뭐 왜 그러냐면은 이 공사비 있죠. 이 공공임대를 하려면 이제 건축비를 내야 되잖아요. 땅값도 내야 되잖아. 이걸 조합원들이 그냥 내는 거예요. 내가지고 원가보다 안 되는 가격에 그냥 서울시가 가져가요. 그냥 우리가 이제 허가를 해줬으니까 야 너네가 좀 땅 좀 내가지고 아파트 좀 지어서 우리한테 좀 상납을 해라. 라는 게 이 공공임대입니다. 한마디로 공공에서 임대를 하는 건데 이제 조합에서 개발하면서 생기는 이득을 가지고 공공에서 좀 생색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공공임대가 이제 사업성을 계속 깎아먹었단 말이죠. 예를 들어 5억이 들어갔어요. 근데 3억밖에 안 줘. 2억밖에 안 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를 안 하고 분양을 하면은 가뜩이나 비싸진 공사비를 좀 충당도 하고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을 막 내잖아요. 조합원들이. 근데 이거를 나는 추가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옆에서 공공임대로 이제 서울시가 막 가져가. 그러니까 이제 열받는 거야. 열받아가지고 이거 못 주겠는데 막 하면서 막 싸우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예전에 좀 사업성 좋을 때는 어떻게 너 혼자 다 먹냐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사업성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이걸 아예 받지도 못하게 된 거예요.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아예 안 지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 그러면 저희가 조금 좀 내놓겠습니다. 원래 10개 줄 거 5개만 줘. 이런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5개 사는 것도 조금 좀 원가 좀 챙겨가지고 좀 더 드릴게. 하면서 사업성을 좀 확보를 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요거까지 얹어가지고 88 대책이 약간 그 기존에 나왔던 대책을 또 합쳐가지고 묶음으로 낸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급한 정부 임대사업자한테 SOS를 날렸다. 그래서 집주인들이 믿을 수가 있나라는 이제 표현이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임대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려고 이제 예전에 이제 뭐 4년짜리, 8년짜리 있다가 임대사업자를 또 이제 적폐 세력 뭐 이렇게 하면서 다 없애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임대사업자 다 말소시키고 강제 말소시키고 종부세 안 내던 사람들 갑자기 종부세 막 때리고 근데 종부세도 막 몇 억씩 때리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를 하면은 막 경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들이 임대사업자만 하면 나는 막 절대 안 된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요 분들한테 다시 한번 지금 손을 내밀고 있어요. 왜냐면 미안하다. 미안하고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잖아. 나는 달라 하면서 지금 이제 임대사업자한테 이제 6년짜리를 지금 카드를 좀 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믿을 수 있냐? 저도 이거에 대해서 이제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의무기간 잘 보내고 잘 이제 운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강제 말소 당하면서 이제 종부세를 때려 맞은 사람으로서 나는 안 한다.
라는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임대사업자로 요 정도 혜택을 준다를 가지고 이 다주택자들이 빌라나 이런 걸 사러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도 어쨌든 SOS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3년 전 고점 넘었다 해가지고 용산, 성동, 서초가 주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실거래가입니다. 그러니까 실거래 찍히는 거를 보니까 지수가 있어요. 실거래 지수가 이게 과거 21년 8월보다 돌파를 했다. 물론 그동안 시간이 좀 지났어요.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제 물가도 오르고 통화량도 오르고 이제 소득도 오르고 저축액도 올랐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제 우상향한다고 보면은 자연스러운 흐름일 수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실거래가도 넘었다. 근데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용산, 성동, 서초가 뭐 주도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옆으로 지금 좀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연초 작년 말만 해도 마포가 안 오릅니다 이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그 송파가 막 오르고 있었어요. 그때 송파가 막 조금씩 막 올라가면서 거래가 막 찍히고 이러는데 다른 지역들 좀 잠잠하고 강남도 좀 빠지고 막 이럴 때였습니다. 입주가 좀 있어가지고 그때 마포는 왜 안 올라가죠? 뭐 이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한 반년 지나면서 이제 송파, 뭐 강남, 뭐 용산, 뭐 서초 이런 데들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상대적으로 야, 우리가 이제 다음 차례인가 하면서 지금 마포가 지금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2억은 더 받아야지 막 이러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뭐 마포뿐만 아니라 꽤 많은 지역들에서 지난 실거래가 대비 호가가 지금 꽤 높아요. 꽤 높게 지금 나오는 곳들이 많고 가서 살려고 봤더니 주인들이 매물을 잘 안 내놓고 그리고 있던 곳도 막 들어가고 그리고 이거 내가 살라고 그래도 그 자리에서 막 몇 천을 올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심심치 않게 듣고 있거든요. 그만큼 지금 특정 지역 특정 단지들은 완전히 지금 매도자 우위 시장으로 바뀌고 있다. 자, 수도권 공공택지의 미분양 주택 매입 확약 연말까지 시행. 그래서 이게 지금 이번 정책에서 좀 그래도 좀 뭐랄까 유의미하다라고 볼 수 있는 뭐 이게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되면 그래도 좀 의미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미분양이 나면은 우리가 LH가 사주겠다라는 말 그대로 확정서를 써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11월 뭐 12월 이때부터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빌라를 짓는 그 시행업자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뭐 LH가 한 85에서 91% 정도로 사준다고 하거든요. 아, 원가 정도는 내가 건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금 공격적으로 공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걸 매입 확약을 한다고 하는데 무제한입니다. 지금 무제한 해준다고 해가지고 이 돈을 그럼 어디서 충당을 할 거냐 의문이 있는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정부가 한다고 하고 시행한다고 지금 공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융위기보다 더하다. 건설 취업자 수가 최악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건설 쪽이 취업자가 많기도 하지만 사실 이분들이 우리 사회에서 나름 그래도 뭐랄까 현금을 좀 그래도 줄 수 있고 물론 뭐 기술자분들도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옛날부터 막 노가다 뛴다 뭐 이런 얘기 하는 것처럼 아주 고학력이거나 아니면 어떤 막 장기간의 어떤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업이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이 건설 쪽이 그리고 워낙 자동화가 좀 덜 돼 있고 하다 보니까 이 GDP를 올리거나 경제를 좀 활성화시킬 때 이 건축, 뭐 건설, 아파트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좀 경제를 좀 활성화시켰던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건설 취업자 수가 최악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만큼 지금 착공도 안 하고 당연히 공사도 안 하고 있는 것들도 지금 막 분쟁 생겨서 멈춰 있고 이런단 말이죠. 제 주변 지인들도 제가 이제 건설사 출신이니까 건설사 얘기도 들어보고 뭐 실제로 뭐 장비나 뭐 이런 거 뭐 시행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금이 진짜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실제로 망하고 뭐 건설 뭐 기계 이런 것들 다 뭐 폐업하고 파산하고 이런 분들도 지금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것들이 이제 밑바닥 경제가 되게 지금 흔들흔들하게 되는 그런 요인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분간 공급이 많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시공사 못 구해가지고 입찰 문턱 낮추는 조합들 컨소시엄도 오케이다. 원래 조합에서는 예전 컨소시엄들을 좀 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잠실이라든지 아니면 강남 같은 데 보면은 아이파크, 레미안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생뚱맞은 이름을 달아놓은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이 이제 컨소시엄으로 해가지고 어디 건설사 브랜드를 넣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새로운 이름을 지읍시다 해가지고 그냥 뭐 엘스 뭐 리센츠, 뭐 헬리오 뭐 이런 식으로 막 마음대로 지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었더니 여기가 어디서 지은 거예요? 이거 어디 브랜드예요? 라는 그 브랜드 바를 못 받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최근의 트렌드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파크, 레미안, 자이가 막 다 붙어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파트 이름이 막 14자, 17자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브랜드를 막 다 갖다 집어넣는데 이제 거꾸로 컨소시엄을 좀 안 하려고 하고 한 단지를 그냥 한 건설사가 다 지어라. 그래가지고 좀 고급화도 하고 협상력도 좀 높이고 이렇게 하려고 조합들이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공사비도 많이 늘어나고 리스크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시공사들이 이제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이 되면 당연히 하죠. 근데 이제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좀 여러 군데 같이 합쳐가지고 들어오셔도 됩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문턱을 낮춰줬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파트 정보 올리지 마세요. 투자 리딩방 제재에 부동산 단톡방도 비상이다. 그래서 요즘에 그 단톡방에서 이제 부동산 얘기하는 곳들이 많아졌고요. 그리고 이 단톡방이 실제로 시장에 꽤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어느 단지가 오늘 얼마에 실거래 찍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정보들이 막 돌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받은 글, 뭐 캡처한 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조작을 해가지고 올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뭐 이런 게 막 떠돌아다닙니다. 이제 뭐 신뢰도에 대한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어느 단지가 얼마 찍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이 막 금방 돌아요. 거의 뭐 제가 체감상 뭐 원본이 올라오고 나서 한 1시간 정도? 1시간에서 2시간 안쪽이면은 웬만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야, 저 단지에 벌써 그 실거래가 보통 한 달 뒤에 찍히는데 그게 한 달 기다렸다가 늦는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지금 알아봐야 된다 하시는 분들이 오늘 야, 찍힌 게 지난번 거보다 3천 올랐네? 야, 지금 사러 가야 돼. 하면서 갑자기 막 쏠리고 이런 일들이 많았단 말이죠. 근데 이게 원래는 투자 리딩방, 그래서 이제 주식 리딩하는 거를 규제하려고 했다가 부동산 쪽도 너네도 그러면 하지 마라고 하면서 지금 네이버 카카오가 이 사칭 있죠? 사칭 채널이 의심될 때 이거를 이렇게 알려준다는 거에 약간 지금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사칭방 많거든요. 사칭방 엄청 많은데 여러분들 이거 겸사겸사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왜 내가 주식 투자자냐고. 주식으로 100억을 번 부익남이 알려주는 주식 투자의 뭐 비밀 뭐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면은 갑자기 무슨 박 교수가 나와. 박 교수가 나와가지고 부익남은 어디 가고 박 교수님이 왜 계시죠? 라고 물어보니까 교수님이 부익남하고 친합니다. 가입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무료로 책도 보내드리고요. 밴드도 알려드리니까 얼른 링크를 클릭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막 갑니다. 이런 것들 조심해라. 자, 첫 삽도 못 든 위례 신사선 새 협상자를 찾는다. 그래서 지금 요즘에 위례가 진짜 그 악재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도 좀 안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그 위례 신사선이라고 해서 어찌 보면 이 그 위례한테는 정말 수건 사업이죠. 수건 사업인데 이게 예전에 청라 때도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청라도 7호선 연장해 준다고 해가지고 분양받았더니 연장을 안 해줘. LH가 돈 떼먹고 그냥 입 싹 닫고 있다가 나중에 미안하다. 야, 깜빡했어 하면서 뒤늦게 지금 이제 연장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위례 신사선이 되려면 원래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분양할 때 돈 다 받아놓고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다시 한다. 재정 투자로 바꾼다. 이러면서 지금 서울시에서 좀 나서고 있는데 이 위례가 참 애매합니다. 아시죠? 이 위례가 이렇게 3분할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서울, 여기가 하남, 여기가 성남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거리에 이 3개의 지자체가 있어요. 여기가 관할구역이 참 되게 애매해서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고 뭔가 좀 진행이 잘 안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돈 받아놓은 거고 뭐 시간의 문제지 결국에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위례 신사선 다시 추진한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건 리스크가 있다 보니까 지금 위례는 좀 사람들의 관심에서 약간은 조금 벗어나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빌라요 지금 다 경매 넘어갔어요. 전세 사기 주홍글 씨가 굳건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빌라 시장이 약간 살아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통계나 아니면 거래를 봤을 때 일부 재개발 위주의 어떤 단지들은 조금씩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대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전세 사기나 이런 것들의 여파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빌라 사겠다라고 하면은 엄마나 뭐 아내나 뭐 남편 뭐 부모님이 설득이 잘 안 될 겁니다. 이거 내가 다 따져보고 이거 되게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살래라고 하면은 무조건 그냥 등짝 스매싱부터 날라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뭐 대세적으로 뭐 바뀌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아직은 좀 어렵지 않나. 물론 이제 대책들이 좀 나오곤 있지만 대책들도 뭐 아주 효과가 뭐 높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더 시간을 좀 지나고 나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 분위기는 이렇다는 거.
자, 정부가 폐지를 못 박았는데 지자체는 부과를 하고 있는 이 제초안 혼란도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정부의 어떤 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하고 법 개정사항은 그때부터 국회랑 협의해. 그러니까 이게 되게 지금 뭐랄까 반복되는 건데 왜 이렇게 하는지는 뭐 일견 이해도 되지만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왜 그러냐면 취득세, 뭐 종부세, 뭐 이런 것도 개편한다고 했던 것도 좀 안 되고 그 상속세 개편한다고 한 것도 다 법 개정 사항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거 진짜 법이 바뀌었나라고 검색해 보면 안 된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또 요번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요번에 폐지하겠다, 폐지 추진한다고 발표는 했거든요. 근데 이걸 또 이제 정부가 이제 국회랑 또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는 뭐 그럴 마음이 또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려해 보면은 이거 또 지자체는 또 법이 있으니까 또 부과는 해야 되는 거고 정부는 없앤다고 하고 이러면서 또 이제 좀 복잡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서울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6년 만에 2배 껑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분양가가 비싸져 가지고 분양에서 어차피 내가 못 받으니까 그냥 저 뭐 일반 구축이나 신축 사러 갑니다 하면서 일반 매매로 수요가 쏠렸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게 2배인 게 뭐 사실은 맞아요. 왜냐면 이게 평균 분양가니까. 근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이 평균 분양가라는 거는 좀 뭐랄까 아주 좋은 데이터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분양가가 모든 지역 예를 들어 서울이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가 똑같은 집값이 아니죠. 그러니까 강남 뭐 서초 뭐 잠실 뭐 송파 이런 데들 뭐 용산 이런 데가 분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채가 막 25억, 30억, 뭐 40억 뭐 이런 정도 하는 동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분양하면은 분양가가 급등하는 거예요. 반대로 이런 데들이 분양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분양가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집값 폭등기였는데 집값이 폭등기인데 분양가는 올라가다가 떨어지기도 해요. 왜? 강남이 분양 안 하면 평균 분양가는 내려가는 거야. 이 강남 쪽이 분양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분양가가 많이 좀 왔다 갔다 한다. 평균 분양가가.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무작정 믿으시면 안 된다. 4천만 원 됐다. 2배 됐다는 거는 강남 쪽에서 분양을 많이 했구나. 실제로 최근에 많이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좀 빠르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셋값 뛰자 내가 살려고 나가라는 집주인 꼼수 쓰다가는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임대차 3법 관련해 가지고 또 이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피해가 과거부터 계속 소송 전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잠깐 전세가 좀 빠지면서 아파트 시장에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임차인과 집주인이 싸우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나가겠다고 그랬거든요. 전세를 5억 주고 살았는데 갑자기 시세가 4억으로 내려가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을 안 쓰고 나간다고 했습니다. 나간다고 하니까 뭐 소송할 건 없죠. 돈 줘라 마라 이거 가지고 소송은 하겠지만 근데 내려갔던 시세가 다시 또 회복을 해버리니까 이제는 또 이제 전세금을 올려받아야 되는 집주인들이 좀 나가주면 안 돼요? 라고 다시 또 시작한 거야. 다시 또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세입자가 내가 왜 나가야 되냐? 너 진짜 이사 오는 거 맞냐? 너 그럼 아이 있는데 아이 전학 지금 준비하고 있냐? 학원 끊었냐? 뭐 이러면서 지금 입증하라고 합니다. 이거 대법원에서 입증 책임을 묻고 있거든요. 입증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아마 이제 집주인들도 막 전학 수속 밟고 짐 빼고 막 이런 것들 막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꼼수 쓰지 말라는 겁니다. 꼼수 쓰다가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임대차 3법이 빨리 하루라도 빨리 폐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전세가 이제 4년 텀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전세가 이렇게 확 튈 때 되면은 세입자가 안 나가려고 그래요. 반대로 빠지면은 내 돈 내놔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금 만들어 놨어요. 좀 개정도 안 되고 뭐 폐지도 안 되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국민들이 계속 싸우는 거고 이제 뭐 변호사랑 판사들만 뭐 일이 많아지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국회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참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습니다. 취지를 살리려면은 법 조항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 법 조항을 이대로 놔두는 것 자체는 좀 국회에서 할 일을 좀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네요. 자, 마지막입니다. 중동 3본 용적률 350%, 330% 용적률 확 올려주겠다 해서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을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지자체 의견들을 받고 있는데 한마디로 1기 신도시들 용적률을 확 올려준다는 겁니다. 한 250% 정도가 아니라 300, 350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쨌든 사업성을 좀 높여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게 재건축은 돈 문제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면 꽤 많은 분쟁들이 사라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풀어가지고
대규모 공급을 좀 하겠다. 왜냐하면 지금 1기 신도시 어찌됐든 재건축을 하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일 때 공급 부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이슈가 있을 때 좀 풀어가지고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좀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또 할지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